오늘은 7번째 플루터 스쿨 배우는 날로 플루터의 상태 관리하기를 짤막하게 진행하고 올해 마지막 수업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짝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터 앱 만들기를 위한 코딩 방법들을 알아보았어요. 다트 언어를 활용해서 플루터 앱을 만들려면 어떤 코딩들을 이어나가야 될지 이제 알아본 시간인데, 첫 번째로 알아본 내용이 위젯과 레이아웃이었어요. 위젯과 레이아웃은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모든 화면의 요소들은 위젯이라는 단위로 나타날 수 있다. 스위프트 UI로 치면은 이제 뷰 같은 존재가 되겠죠. 자,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여기서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 코딩 문법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띄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될 문제니까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직접 입력해 보면서, 특히 이런 메서드의 이제 네임드 파라미터들을 달리 가져가면서 바뀌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보는 반복적인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아이콘, 그리고 컨테이너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로우, 이제 배치를 이 안에 칠드런들의 배치를 어떻게 로우로 할 것인가, 또 컬럼이라고 있었죠? 네, 컬럼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기는 예제 코드들은 완전한 형태의 예제 코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나트패드에 입력하시면 실행이 되니까 한번 지난 시간에 놓치신 분들은 일일이 한번 넣어 보시고 그리고 실행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패딩이라는 여백주기 관련된 위젯도 따로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익스펜디드, 스페이서라고 하는 스위프트 UI의 요소하고 비슷한 구석도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차이점 생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뷰,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렬의 목록으로 쭉 항목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 방법 제시되는 리스트 뷰 확인했고요. 내비게이션 또 확인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가게 할 때 어떻게 그 화면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비게이터 푸시라고 하는 화면 이동하는 명령을 통해서 여기 있죠? 네, 실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코드 쭉 이어나간 내용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직접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드렸던 계산기, 또 다시 만든 계산기, 또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만든 계산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화면의 요소의 번호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위젯 레이아웃 부분만 제가 강조한 그런 코드니까 계산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 레이아웃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렇게 데이 6까지의 내용 쭉 한번 훑어봤고요.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기에는 연말이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짧게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제 코드 실행하면서 필요한 부분 언급을 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 7 플루터로 상태 관리하기예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식 문서에 언급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다시금 설명을 예제 코드와 함께 제가 적어둔 자료니까 이 내용으로 보시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공식 문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태 관리라고 하는 건 스위프트 UI로 생각한다면
골뱅이 스테이트 생각하시면은 네, 그 프로퍼티 래퍼였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좀 개념이 좀 와닿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골뱅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 래퍼를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 스테이트 값에 해당하는 변수에 해당한 내용이 바뀌게 되면 해당하는 뷰를 새로 그리는 게 스위프트 UI에 있었죠. 여기도 비슷한 개념을 이제 가져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위젯과 변화가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위젯,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아예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프로토콜 지향적이라기보단 객체 지향적으로 이 방법을 풀어내기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객체 지향 설계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무엇인가 위젯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갈 텐데, 상태가 존재해서 이 상태가 바뀔 것 같으면 늘 그려줄 준비가 돼 있는 위젯과, 아니야, 한번 화면에 보여주면,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한번 그려져서 화면이 보여지면 이 내용은 다시는 새롭게 그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위젯을 아예 그냥 상속 단위의 기본 개념에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트 풀 위젯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상속받은 우리의 위젯을 만들어내고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입니다. 상태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힘들면 그냥 상태 없는 위젯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이 위젯은 내부적으로 상태를 가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위젯이 생성된 후에는 그 모습이 변하질 않습니다. 한번 빨간색으로 배경색이 다 칠해진 위젯을 한번 보여줘. 배경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위젯을 보여줘.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면 끝까지 이 앱에서 이 위젯이 보여지는 상태를 빼기 전까지는 그대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젯이 상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또 바뀌는 거 없나? 새로 그려질 상황이 없나? 이런 걸 체크해 보면서 따로 뒤에서 돌아가는 모듈이 작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돌아갈 수 있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할 수 있는 특성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젯의 속성이 변경되더라도 위젯 자체는 다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기존 위젯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좀 새롭게 그려야겠어 라고 이제 매개 변수를 새로 대입하는 순간, 그럼 처음부터 부시고 새로 만드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안쪽에 이것만 톡 바꿔서 새로 변경만 가하면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자, 단순한 UI 구성 요소들을 만들 땐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 내용이 바뀔 일은 없다, 고정되게 글자들이 쭉 나열된다, 이런 것들을 쓸 때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적인 UI 요소라고 다시 표현하기도 하네요. 자, 사용자의 작용에 따라 변하지 않는 UI를 구성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의 레이블, 아이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주로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기반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빌드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젯을 돌려주는 빌드 메소드, 이런 걸 구성할 때 오버라이드로 빌드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 빌드 메소드가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불변으로 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 번만 호출된다. 이 점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중간에 프린트문 같은 거 넣어서 콘솔 로고 찍듯이 프린트문을 찍어주면 이제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화면에 보일 때 딱 이러만 실행이 되는 메소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완전한 형태의 앱 한번 코드 나트패드에 입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글자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센터, 한가운데에 내용을 두기 위한 형태의 센터 위젯 안에 내용을 children도 아니에요. child 딱 하나만 두도록 했고, 내용은 my stateless widget이라고 한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을 매개 변수를 보내줍니다. 메시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inal string message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 stateless widget을 기반으로 한 상속받은 my stateless widget을 만들 때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한 부분은 실제로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준비하는 할당을 받기 위한 선언 부분고, 여기 보시면 중괄호를 쓴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named 프로퍼티가 되겠어요. required가 붙었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부분을 가져와서 my stateless widget을 만들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럼 이 메시지가 있어서 만들어지면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모듈이 언젠가 작동을 할 거잖아요. 그때 바로 이 빌드 메소드가 작동이 되면서 여기 주어진 메시지를 가져와서 받아서 만들어질 메시지를 가져와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내용과 함께 텍스트 위젯이 활용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돼서 my stateless 위젯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고정된 형태에 만드는 거는 이 정도 선으로 가볍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stateless 위젯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화면에 버튼 같은 걸 두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뭔가 화면에 변화를 주게 하겠다, 이런 것들 처리는 안 됩니다. 왜? 상태를 관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버튼을 눌러도 이 화면에 이 위젯을 새롭게 그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당연히 stateful 위젯이라고 하는 상태가 관리되게끔 하는 그런 위젯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상태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tateful 위젯은 내부적으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위젯의 모습이나 동작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준비가 된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stateful 위젯이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의 뭔가 변경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새로 그릴 수 있는 준비, 빌드 메소드가 재차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가변성 위젯의 상태가 변경되면 플루터 프레임워크는 해당 위젯을 다시 빌드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동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상호작용, 데이터의 변경, 타이머 같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UI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에 따라 숫자가 증가되는 카운터, 텍스트 입력할 때마다 해당하는 텍스트가 반영이 돼서 뭔가 처리해야 될 경우, 예를 들면 아이디 암호 입력할 때, 아니면 새로 가입할 때 말이죠. 아이디 암호 입력할 때 글자 수가 더 길어야 됩니다. 아니면 암호 2개 넣은 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 체크할 때 말이죠. 아니면 체크박스 온오프 시키는 그런 체크박스들, 이런 것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상태들에 맞춰서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려면 동적인 UI 구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stateful 위젯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트 객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프로퍼티로 모든 이 stateful 위젯 안에 그냥 프로퍼티들만 나열하면 이거 바뀔 때 새로 그려지겠지, 이러질 않은가 봐요. 자, 스테이트 객체란 얘기가 새롭게 나오네요. 스테이트 객체는 stateful 위젯은 스테이트 객체와 함께 사용이 되고, 스테이트 객체는 위젯의 상태를 관리하고 상태가 변경될 때 위젯을 다시 빌드하는 역할을 하도록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객체들이 되겠습니다. 자, set state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트 객체 내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플루터 프레임워크가 상태가 변경돼 있음을 알려서 위젯이 다시 빌드하도록 해주는 별도의 메서드가 주어지게끔 또 되어 있다 이야기도 있네요. 자, 예제 코드 제가 간단하게 발췌해 놓은 부분 보시면 stateful 위젯을 상속받은 mystateful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create sta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mystateful widget state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언더바가 있기 때문에 이 위젯 안에서만 관리하려고 하는 프라이빗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자, 근데 mystateful widget state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state라는 거를 객체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객체는 mystateful widget이라고 하는 이 타입을 활용한 이걸 스테이트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제너릭식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카운터 값, 프라이베이트죠. 언더바 있으니까 카운터 값을 준비해 놓고 이 값이 증가하려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메서드를 준비해 놓는데 해주는 역할, setState 값을 지정을 해서 이 값이라고 하는 건 람다식 내지는 함수 같은 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메서드가 이렇게 람다식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빌드 할 때 내용들 쭉 보면 버튼 있습니다. 버튼엔 이거 눌렸을 때 이 메서드 실행해줘. 메서드가 하는 역할, setState 값을 통해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생각할 땐 스테이트가 변경되게 하기 위한 값 증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운터 값도 바뀌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이 스테이트 자체가 바뀌게끔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화면이 새롭게 그려지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간다는 거죠. 완전한 형태의 앱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실행해 보면서 또 다시 데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플루터를 통해서 스테이트레스보다는 스테이트풀을 써서 이제 일들을 벌이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내용들을 관리하고 스테이트 또는 그 스테이트 풀 위젯 이런 요소들이 별개로 계속 찢어져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좀 길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마이앱 자체는 스테이트 리스로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myStateful 위젯을 통해서 이 밑에 내용이 제 상태가 관리되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요소로 화면에 보이게끔 했고요. 자, 아까 보셨던 그 코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양의 코드이기 때문에 stateful 위젯을 쓰겠다라면 일단 stateful 위젯을 상속받은 내 위젯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스테이트가 관리되게끔 해주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주는 이런 식을 짜는 게 많이 예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코드가 활용된 예제를 보시는 거고 밑에 보이는 위젯 부분은 위젯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부분은 좀 더 다채롭게 꾸며져 있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teful 위젯을 상속받은 내 위젯은 있게끔 하되 그 안에서 상태를 관리할 또 하나의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상태 관리될 프로퍼티 그리고 상태가 변경이 되니까 새로 그려줘 라고 하는 setState 메서드 어딘가에 존재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를 완전히 다 이해하시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붙여넣어서 작동해 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요소들이 어디쯤에 나타나는가 이 점만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내용이라고 전 지금은 생각을 해요.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표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위젯을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위젯의 상태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UI가 상호작용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변경돼야 한다면 stateful 위젯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stateless 위젯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봤을 때 가벼운 거는 stateless 위젯, 상태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stateless 위젯이 좀 더 가볍게 메모리를 활용을 하고, stateful 위젯은 좀 더 이제 메모리상에서 계속 변경되는 지점 state 객체를 생각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겁게 돌아가고 좀 느리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면 꼭 쓸 수밖에 없는 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선은 화면을 구성할 때 레이아웃을 stateless 위젯 기반으로 쭉 만드시고, 상태 변경이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할 때 stateful로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개발할 때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한 표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innated 위젯하고 herited 위젯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valued changed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changed notifier. 이 세 가지 언급하는 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innated 위젯 같은 경우는 이제 위젯 트리, 그러니까 위젯이 위젯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에서 상위 슈퍼 위젯이 서브 위젯을 향해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리스트에 보여질, 화면에 보여질 뭐 회원 정보, 이런 클래스에 의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서브 위젯 쪽에서는 그 내용 중에 이름 부분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이름 부분만 톡 떼서 던져주던, 아니면 그 회원 정보를 통째로 던져주던 서브 위젯에다가 보내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공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걸로 이제 innated 위젯, herited 위젯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젯 트리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요. 특정 위젯에서 설정된 데이터를 하위 위젯들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래서 위젯 트리 전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프로바이더 패턴 기반이라고 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란 말이 이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이 개념을 쓰자면. 자, 복잡한 상태 관리 간소화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상태를 관리하면서 상위 슈퍼 위젯에서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서브 위젯이 바뀌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만들기가 이제 이 개념을 사용할 때 단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을 스위프트 UI에서 배우셨던 내용하고 이제 굳이 매치를 한다면 스테이트 오브젝트하고 옵저브드 오브젝트, 이런 개념들 다시 떠올려 보시면 살짝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왜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지 나름의 추측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herited 위젯 클래스 생성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 만들고, 공유받을 데이터 클래스를 필드를 선언하고,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오브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하위 위젯, 서브 위젯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뚫어준 다음에 update should notify라는 메소드를 또 만들어서 바뀌었다, 새로 그려, 슈퍼에서 바뀌었네, 서브인 나로서는 그럼 새로 그려야겠군, 이걸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젯 트리에 이 위젯을 활용해서 위치를 잡게 하고 오브 메소드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형태의 앱 코드 제가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입력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요, 색상은 매터리얼 컬러 무슨 값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전부죠. 근데 여기 내용 보시면 inherited
위젯을 상속받은 my inherited 위젯이 나옵니다. 자, 이 위젯을 보이게 하는 과정이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있죠. my inherited 위젯을 보여주도록 my 앱이 구성이 되어 있고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하는데 컬러 값 하나를 받아오도록 했어요. 보시면 컬러 값이 준비되어 있고 네, 컬러 값이 이렇게 준비돼서 입력받을 준비 여기 있죠. my inherited 위젯은 컬러 값을 필수로 받아오겠다. 그리고 차일드 값도 이렇게 받아서 이 내용들을 차일드 뷰들을 어떤 것들을 차일드 위젯을 하나를 받아서 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에 강제로 가져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일드 값도 스캐폴드로 쭉 앱의 기본적인 화면이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이 내용을 통짜로 차일드로 넘겨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젯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를 받고,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재차 언급해 드릴 때가 다음 시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요건 일단 무시하시죠. 지금 중요한 건 이 개념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값을 받아서 오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오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my inherited 위젯이 오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공유받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이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기 그 실제로 오브를 사용하는 게 밑에 또 보이네요. 자, 어디서 보이냐 하면 my text 위젯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여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이 my text 위젯은 밑에 또 뭘로 되어 있냐면 스테이트리스 위젯이긴 합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인데 만들 때 컬러 값 준비해 놓고 그 컬러 값을 언급하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텍스트 위젯을 만들고 그게 이 위젯에 포함시켜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child라고 하는 위젯에는 지금 위에서 호출할 때 이 위젯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컨텍스트 상에서 보여줘서 나타날 땐 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child를 활용해서. 근데 이 내용 안에는 of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이 공유가 되면서 이 컨텍스트 상의 컬러 값을 뽑아내서 보여지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컨텍스트 상의 컬러는 뭐예요? 결국에 컨텍스트로 넘겨진 것 자체가 이 위젯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컬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가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예제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 그러니까 inherited 위젯 그리고 of 같은 개념이 여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이 바뀔 그 해당하는 내용이 데이터가 바뀔 때 새로 그려줄 것이냐, 예를 들면 컬러 값이 새로 바뀌게끔 준비될 거냐,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 그려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끔 하는 should update should notify 메소드 구현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패턴 inherited 위젯 of notify 그리고 또 활용되는 서브 위젯에서도 of를 활용해서 슈퍼 위젯에 있는 해당 요소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만 이제 패턴을 한번 보십사 이렇게 준비된 코드가 되겠습니다. 보다 보면 어때요? 스위프트 UI 하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가장 좀 낯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클래스를 필요에 따라서 상속받아서 만든 요소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이런 존재들이 하나의 판에 보여서 코드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건들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구성해야 될 요소들이 생각보다 더 많네요. 하나의 화면을 구성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트는 이거를 철학으로 만든 플루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플루터로 화면을 구성하려고 할 때는 위젯들의 이런 무엇을 상속받아 만들 것인가 개념들을 늘 존재 정도는 알고 계셔야 어떤 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쓸지 활용을 할지 선택을 하고
개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서로 연결짓는 이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앱을 만드는 모든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설명 보시면은 프로바이더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더 편리하게 이너리티드 위젯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제는 따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준비된 코드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그 프로바이더를 활용하는 예제 코드였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바꿨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순수하게 이너리티드 위젯 오브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맞겠다 싶어서 프로바이더를 활용하는 경우는 나중에 제가 또 필요할 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코드에 있나 좀 봐야겠네요. 자, 주의사항. 이 위젯은 위젯 트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을 새롭게 그리려고 들기 때문에 슈퍼 위젯이 뭐 100개가 있는데 서브 위젯이 100개가 있는데 슈퍼 위젯에서 데이터에 변경이 가해졌다. 그러면 서브 위젯들이 전부 다들 새롭게 그려지도록 슈퍼 위젯 입장에선 should update notify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update should notify죠.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개 내용이 여기서 다 바뀌는 이런 위젯들이 바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 바뀔 때 바뀔까? 저 데이터 바뀔 때 바뀔까? 이것도 꼬이면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하고 불필요한 위젯의 렌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이 메서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막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0.001의 가능성 때문에 여기 다 우겨넣자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화면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요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값이 바뀌면 화면을 새로 그려줘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의 요소만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 위에 보셨던 예제는 아직은 이제 버튼 같은 게 더 있어서 컬러 값을 바꾸거나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예제 코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얼개를 보신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value changed 한번 볼게요. 플루터에서 value changed라고 하는 건 특정 값이 변경될 때 콜백 함수의 시그니처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스테이트 객체 만들 때도 그랬고 웬만하면 여기 그 제너릭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너릭이 뭐죠? 제너릭이라고 하는 어떤 타입이 올진 모르겠지만 어떤 타입이더라도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약속은 내가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어. 근데 어떤 타입에 대해서 해야 될지는 네가 좀 정해줘야지 않고는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타입은 정해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객체로 새롭게 뭔가를 활용해서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제너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라고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클래스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value changed라고 하는 제너릭식의 타입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어떤 값이 변경됐을 때 이에 대한 알림을 받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까 먼저 보셨던 이너리티드 위젯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위젯 간의 데이터 공유, 데이터 변경에 의한 화면 업데이트가 일어날수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사용자 입력이나 상태 변경에 따른 반응을 처리하는데 활용이 돼요. 자, 한번 예제 코드부터 보시죠. 네, 텍스트 입력 창이 있습니다. 그 마이 위젯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타이틀 있고 그 안에 텍스트 입력 이렇게 타이틀 영역 있고 마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걸 한가운데 이렇게 뒀는데 선이 그어져 있네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선이 아니라 화면에 그 키보드 입력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 화면 위젯 영역이 되겠어요. 근데 그냥 텍스트 필드 쓰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마이 텍스트 필드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화면 한가운데 보이도록 한 거고요. 잘 보시면 onChanged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바뀌면 이 내용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줘 라고
이렇게 밸류 값을 계속 밖에다가 보내주면 그 내용을 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my text 필드가 미리 준비된 거를 화면에 보일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변경이 가해질 때마다 여기 보여지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예, 람다식으로 준비된 이 메서드 함수죠. 메서드라기보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밸류 값을 어디선가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받았을 때 화면에 뭔가 처리하겠다는 건 여기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인에도 불구하고 이거 화면에 변화가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my text 필드라는 것 자체가 stateful 위젯이기 때문에 여기선 상태가 관리되면서 화면에 뭔가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my text 필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y text 필드 안에 보시면요, value changed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onChange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nChanged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이 바로 여기 보신 것처럼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그래서 스트링 값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경우에 처리될 함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ue changed는 클래스긴 한데 결국에는 타입이긴 한데 결국엔 뭐냐? 함수도 일종의 타입이죠. 그런데 스트링 값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 child 안에 onChanged 하나 있네요. 네, onChanged 하나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onChanged를 필수 값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키들을 있으면 받아서 슈퍼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겠어요? 네, 바로 stateful 위젯의 그 밖의 요소들은 그대로 전이시켜가지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면 나는 onChanged 요것만 집중해서 일 처리 뭔가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가 있잖아요. 네, 상태가 있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stateful 위젯 예제처럼 state라고 하는 타입 my text 필드를 상태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물린 관계죠. stateful 위젯과 state는 서로 이렇게 이름이 다시금 재차 언급될 정도로 이제 서로 엉키 있는 관계처럼 보이는 요소가 좀 있는데, my text 필드의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 클래스를 새로 이렇게 만듭니다. 보통 여기 언더바를 써서 my text 필드 똑같은 이름 앞에 언더바를 쓰고 state라는 이름을 여기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게 일종의 좀 패턴화되어 있는 많은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형태니까 여러분도 이걸 그냥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my text field state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text editing controller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최초의 상태가 어떻게 주어지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자,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주어주네요. 이 컨트롤러,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게 그 위젯 중에 컨트롤러라고 해서 기본으로 주는 그 플루트에서 주는 라이브러리 기본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관찰자, 여기 있는 글자 바뀔 때마다 내가 뭔가 좀 알려주도록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게 하는 위젯의 onChanged? 맞아요. 그 위젯의 onChanged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게 실행되도록 리스너의 변경이 컨트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위젯의 onChanged가 실행되도록, 근데 던져주는 값은 텍스트 스트링 값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컨트롤러의 텍스트, 컨트롤러가 도대체 뭐냐? 예, 바로 이거예요. 텍스트 필드. 예, 텍스트 필드가 화면에 주어지는데 기본적인 텍스트 필드, 거기에 컨트롤러는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서 그 내용에 리스너를 달아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자체적으로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떠넘기자. 누구에게? 슈퍼 위젯에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는 예제가 되겠어요. 이거 좀 이해하는 게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천천히 한번 이 순서 꼬인 걸 보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이건 어딨지? 여기 있네. 전체적 얼개는 스테이트풀이 있으면 스테이트가 있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언더바 붙이고 뒤에 스테이트를 붙인다. 이런 패턴적인 거, 선언적인 패턴의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시는 겁니다. 파이널이라는 건 상속 대상이 안 되게끔 상속 대상이 아니라 그 상수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예, 함수가 한번 만들어지면 함수 자체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도 보시기 바라고, 요건 좀 독특한 경우라고 봐야겠네요. 예, 애드 리스너를 달아주는 건 텍스트 필드에 준비되어 있는 메소드다 보니까, 텍스트 필드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에 준비되어 있는 메소드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진 거지, 이제 다른 기본 위젯들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 때는 좀 다른 패턴의 다른 메소드를 쓸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value changed 한번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할 건 changed notifier입니다. changed notifier는 value가 change 되면은 이 함수 실행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용 바뀌었어, 내가 알릴 거야, 알려줘. 자, 너 내용 바뀌었다고? 알림 받았네?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지? 하는 식으로 주체자가 좀 바뀌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태 관리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도구처럼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값이 변경될 때마다 관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서 UI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value changed 같은 경우엔 1대1 관계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뀌면 이 함수 실행하도록 해줘라고 하는 걸 딱 하나만 이제 언급해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건데, changed notifier는 나 바뀌었네? 바뀌었다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그걸 확인해 보면서 일 벌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changed notifier provider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위젯 트리에 change notifier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하위 위젯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슈퍼 위젯에서 change notifier provider를 준비해줘야 되는 거죠. 자, 컨슈머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change notifier의 상태를 감지하고 UI를 업데이트해주는 위젯입니다. notify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그러면 관찰하고 있다가 그 바뀌었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일을 벌여야죠. 자, 그래서 일 벌이게 할 친구들에게 쭉 알려주는 거예요. notify listeners. 리스너들아, 리스너즈라고 돼 있죠. 리스너가 아니라 S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너들아, 나 이거 바뀌었다? 뭔가 알아서 해봐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코드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 주석으로 썼지만 다트패서에서는 notify listeners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상태 변경을 감지하고 UI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다트패드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플루터 SDK를 설치해서 플루터를 네이티브한 그 앱 개발 환경으로 준비해서 이제 뭔가 만드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notify listeners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notify listeners 빼고 구성한 모양새로 한번 살펴는 보시죠. 자, 보시면 stateful 위젯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모델은 있습니다. 카운터 값에 대한 모델은 있어서 increase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내부에 있는 프라이베이트 있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stateful 위젯 있고요. 이 위젯 안에는 my app state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my app 단위에서 그냥 심플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네요. 이 안에 my app이 있고, 그러면은 my app에서 관리될 수 있는 상태는 이 안에서 쭉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앞에 만들어져 있는 카운터 모델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카운터 모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change notifier를
구성하면 되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는 예제 코드네요. 다음번에 제대로 된 걸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노티파이 리스너를 활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수작업으로 화면에 이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예제 코드가 있어요.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다음번에 그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면 그때 보여드리려고 한다라고 설명드린다는 게 좀 제가 늦었네요. 설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제 코드 되겠습니다. 자, value notifier도 있습니다. value notifier는 단일 값의 변경을 감지해서 수신 대상에게 알려주는 간단한 상태 관리 클래스입니다. 앞에 보셨던 change notifier를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 change notifier가 완전히 구성이 됐을 때 이 얘기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 장점은 value notifier는 간단하다. 간단하게 상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으로 UI가 업데이트된다. 그러니까 갈수록 좀 간소화되고 뻔한 코드들을 줄일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간단한 상태 관리할 때는 value notifier가 좋은데 좀 복잡한 상태 관리가 들어갈 것 같다 할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change notifier를 다 구현을 해주는 게,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 한번 아마 change notifier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좀 있는데, 예제 코드는 한번 그쵸, 밝은 테마 어느 테마 텍스트라도 이제 바뀌는 건 있죠. 근데 보시면 value listenable builder 뭐 이런 얘기도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번에 네이티브한 앱 코드 만들어서 changed valued 이거 설명드릴 때 다시금 change notifier 할 때 value notifier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한 내용 있고, 간단할 때 복잡할 때 이 얘기 있고요. 그렇습니다. 프로바이더의 얘기도 좀 빠져있죠. 요것도 네이티브한 앱으로 크게 만들었을 때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나중으로 밀어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원래 30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돼버렸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앞에 보여지는 stateless, stateful 두 가지 위셋의 형태,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에 익숙하게 가져가시면은 오늘 성공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복잡한 코드 통해서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1월 1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1월 6일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